자, 오늘은 QE, QT,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더리움 가격, 위험성 자산시장 가격을 같이 볼 건데, 이슈님 이번에 깜짝 금리 인하를 하면 불장 시발점으로 보시나요? 불장 시발점은 제가 이미 짚어드렸어요.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이미 짚어드렸고 지났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최선이 궁금하시죠? 시장의 추이가 바뀔 겁니다. 추세가 바뀔 거예요. 이때 이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정규 방송만 봐도 좀 눈치챌 수 있어. 지금 보시면 QT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양적 긴축.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합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양적 긴축이 있고 양적 완화가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양적 완화죠. 2020년도 팬데믹 때 막 글로벌 경기가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쓰러지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찍어요. 근데 재무부가 국채를 찍는데 이 국채를 사줄 주체가 필요하겠죠. 그때 구세주, 구원주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연준이죠. 연준이 미국 재무부가 찍어낸 국채를 사줍니다. 국채만 사줄까요? 아니요. 모기지 채권도 사주죠.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뭐가 위험하거나 뭐가 부러졌을 때는 QE, 양적 완화를 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확장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연준이 계속해서 국채도 사고 모기지채도 사고 채권을 사죠. 그럼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죠. 뚱뚱해져 가는 거죠. 미국 국채 100억 달러, 200억 달러, 300억 달러. 아,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확장되는 게 양적 완화구나, QE구나.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연준이 막 국채를 사주고 시장의 유동성을 뿌리니까 물가가 튑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를 잡아야겠죠? 그럼 다시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뚱뚱하게 배불렸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QT라 그럽니다. 양적 긴축. 그동안 연준이 사줬던 미국 국채 모기지채를 사주지 않고 이번엔 반대로 시장에 파는 거예요. 시장에 판다는 게 뭔 뜻이냐면 시장에 던진다는 얘기도 맞고, 그리고 그동안 국채를 이제 사왔으면 얘네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자를 받고 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 재무부한테. 아니면 뭐 미국 기관들한테 사줬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한테 다시 사왔던 채권을 돌려주고 얘네들한테 돈을 받는 겁니다. 연준이. 1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샀으면 다시 이거를 반환시키는 거예요. 시장에 던진다는 거죠. 그럼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은 100억 달러, 200억 달러 계속해서 연준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물가가 잡히고 이걸 우리가 QT,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는 시즌과 양적 완화를 하는 시즌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됐는지, 비트코인 가격이, 위험성 자산시장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가격이라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줄입니다. 밸런스 시트라 돼 있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건 어떤 뜻이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건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구나. 그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떻죠? 쭉 올라가죠.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죠. 한 달에 50억 국채, 그리고 모기지 채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번 5월 FOMC에서 이걸 끝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올라간다는 건 뭔 뜻이냐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성 자산 시장이 힘들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미친 듯이 상승하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위험하거나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쏠린다던가. 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어찌됐든 간에 안전자산에 속하니까, 지수 역할을 하니까. 얘네들이 올라간다는 건,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시장이 위험하다던가, 아니면 상승장 직전에 전조현상이거나, 그 둘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점점 줄이고 있죠? 긴축을 하죠?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면서 이때 알트코인은 어떨까? 알트코인은 힘을 못 쓰겠죠. 근데 볼게요. 갑자기 연준이 20년도 팬데믹 딱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차 대조표를 늘리기 시작하네요. 와, 이렇게 사주네. 그랬더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처음에는 쭉 오르다가 쭉 떨어지죠. 비트코인 가격만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도미넌스가 쭉 떨어졌다는 건 뭐일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건 알트코인 불장이 왔구나. 알트 불장이 왔다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준이 물가가 너무 높아. 22년도 9월 달에 미국 CPI가 9.1%를 찍었죠. 물가 너무 높아. 물가 잡아야겠다 하면서 대차 대조표를 다시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긴축을 쭉 떨어뜨리죠. 그랬더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죠.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가격입니다, 이거는. 자,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줄입니다. 그랬더니 이더리움 가격은 어때요? 쭉 떨어지네요. 근데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계속해서 늘리고 매집하니까 국채를, 이더리움 가격이 어떻게 되죠? 쭉 올라가네요. 자, 다시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살짝 튀었다가 떨어지죠. 자,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연준이 긴축을 할 때는,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때는 알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알트코인 이퀄 위험성 자산이겠죠. 위험성 자산 시장의 자본은 빠지고, 반대로 연준이 QT를 한다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위험성 자산 시장, 이더리움 같은 이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 알트코인 불장 기다리신 분들, 이 차트대로만 하면 어때요? 어느 시점에 알트 불장이 올 것 같아요? 이 차트대로만 하면 이거 기다려야죠. 다시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추가해주는데 요 시점, 요거 기다려야겠죠. 그러면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도 이렇게 가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최근에 5일이랑 6일 동안 한 350억 달러 정도 연준이 미국 국채를 매집해줬죠. 그거 오늘 FOMC에서 나올 거예요. 왜 매집했는지, 다시 양적 완화 시작된 건지, QT가 다시 시작된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해준 건지, 오늘 이유가 발표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 이 차트대로만 하면 이게 나오면 알트도 불장 옵니다 라고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오고 나오는 시점보다도 일단은 이게 언제 중지가 되냐, 끝나냐, 이거를 이번 5월 아니면 6월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건데, 양적 완화가 곧바로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물가를 지금 잡았나? 물가를 아직 못 잡았죠? 완벽하게 못 잡았잖아요. 지금 둔화되고 있고 잡아가는 건 같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대로 하면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이렇게 안 올라가더라도 위험성 자산 시장은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다. 무조건 이거 올라가지 않더라도 올라갈 수는 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올라간다? 이건 쉽지 않아요. 뭔가 리스크가 터졌고 연준이 말 못할 이런 침체가 터졌어. 그럼 이거 나오겠죠. 그러면 위험성 자산 시장도 올라갈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지표들만 봤을 때는 양적 완화가 지금 당장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럼 코인 이슈에 양적 완화 안 나오니까 알트코인도 안 오르냐?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충분히 요거 나올 수는, 나오기 전에도 요게 딱 종료만 되더라도 요렇게 갈 수는 있다. 대신 양적 완화가 나옴으로써 이게 올라가는 폭과 양적 완화가 나오지 않고 이게 올라가는 폭은 당연히 다르다. 당연히 화력은 이거 나오지 않는 이상 화력은 셀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은 올라갈 수도 없을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서 QE가 나오지 않더라도, QT가 나오지 않더라도 알트 불장은 가능하다. 단 소수의 알트코인만 불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수의 알트코인은 어떻게 아냐? 코인 이슈야. 그럼 어떤 알트코인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뒤집어지게 상승할 수 있을 건데, 알트코인 불장 종결반 강의에 들어가 있죠. 이번 상승장에서 뒤집어지게 상승할 수 있는 총 16개 알트코인들 담아놨습니다. AI, 밈, 게임파이, RWA, 디파이, 히든 섹터까지. 얼마 전에 히든 섹터랑 AI 포함된 알트코인은 20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이미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아직 출발 안 한 저점 코인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 보시면 6만원 상당의 멤버십 2주 쿠폰, 50% 할인, 5만원 상당의 새 친구 할인 쿠폰, 11만원 플러스 평생 보실 수 있는 PDF 파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 한번 올라갔었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 보시는 정보는 더보기란에 최상단에 통합 링크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알트코인 불장 종결만 강의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있죠.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강의를 보셨다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QT죠. QE, QT. 보이시죠? 확연히 다른 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이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우리 위험성 자산 시장의 자산이기 때문에 QE랑 QT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자, 보이시죠? 양적 긴축 때랑 그리고 양적 완화 때랑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양적 긴축이 거의 종료가 됐다. 그럼 끝난 이후에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QE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